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 국어과 김요섭입니다. 오늘 2023년 명도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시험 총평을 좀 해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100점이 3명 정도 나온 시험이었는데 아주 헷갈리게 되는 몇몇 문제를 잘 맞춘 친구들이 100점을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이도는 중하였고요. 학교 프린트로 문제를 냈고 역시 이번에 교과서 한 지문 들어갔습니다. 박지원의 상기라는 지문 하나 들어갔고요. 전부 다 학교에서 나온 프린트로 진행했고 소설이 5개였습니다. 뒤에서 그건 좀 이따 또 볼게요. 고전 문법으로 난이도 조절. 여기서 제가 고전 문법 이거 잘못 적었는데 그냥 고전 문법으로 난이도를 조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문의 변동을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유는 의문의 변동 문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의문의 변동은 1학기 때 했던 시험 범위였는데 그와 관련된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거는 저랑 수업 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았고요. 고전 문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모든 예시들을 잘 살펴야 하는 기존의 고3 난이도 정도의 문제들도 출제가 됐는데 그 전에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를 바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지진 않았을 겁니다. 시험 범위를 보면요, 시험 범위가 너무 슬퍼요. 고전 문법이 일단 이렇게 제가 고전 문법이라고만 적어놨는데 일단 기본이 되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으로 아이들에게 고전 문법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20번 문제인가에서 한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문제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제외한 그냥 중세국어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독서 지문은 학교 프린트로,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기사문 같은 것들 그냥 뭐 신문에 기고되는 작품들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차별과 관련된 거, 진화와 관련된 거, 칸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고전수필, 열하일기에서 배기숙제 장면으로 나오는데 이것에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 5번 문제가 약간 킬러 문제 형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요 열하일기에서 관련된 거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학교 선생님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에 따라서 체크를 할 수 있다 없다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상기라는 작품, 그리고 사설시조가 14작품이 나왔었습니다. 평시조도 아니고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 사설시조를 14작품을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시험 범위에 넣어서 아이들이 이거를 훑는 것도 조금은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설시조에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고전시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고전시가에다가 사설시조 14작품을 적어놨는데 이 고전수필을 지우시고 여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현대소설은 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입동,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설이 4작품, 여기 한 작품이 사실은 더 들어가는데 제가 그거는 지금 따로 넣지는 않았는데, 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입동 중에서 사실은 시험에 나온 게요, 손이랑 입동인데요. 그마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학교에서 나누어준 서술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소설 나온 건 손밖에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5작품 전문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하느라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늘어난 데 반해서 문제수가 조금 적었던 것. 그리고 시나리오, 기생충. 아시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작품으로 시나리오를 출제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그 초반부 쪽에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고 이 부분에서 조금 아이들이 헷갈렸다 하시는 문제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업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덕외고에서 시험 출제 비율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문법이 26%, 고전 수필이 17%, 고전 운문 13%, 시나리오 17%, 현대소설 17%, 독서 10% 해가지고 역시 이번 시험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난이도를 고전 문법으로 두려고 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문법과 더불어 아까 14작품이나 있었던 고전 운문에서는 13% 정도만 냈고, 그리고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소설은 사실상 17%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1 적은 것들은 이제 그거거든요. 그 서술형으로 나온 것들. 요거 두 개에서 서술형을 나왔으니까 사실상 현대소설과 시나리오에서는 정답까지 다 알려준 서술형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체감하는 비율은 더 줄어들고 문법적 비율이 더 늘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시험 유형들을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까다로운 문제들은 주로 문법 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다 보기박스 활용하는 문제였고요. 학교에서 준 프린터들이 있었어요. 그 프린터와 똑같은 문제의 선지를 바꾼 문제들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창작해냈습니다. 그 문제들을 바탕으로 선지를 바꾸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등장시켰고요. 다음 문학 쪽은 작품과 프린트의 읽을 거리를 다 보기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있으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독서 지문 같은 읽을 거리들 있죠. 그거를 보기 박스에 넣어서 이 두 지문을 연관 짓는 식의 문제가 하나씩 두 개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기와 열알기 지문의 꽤 높은 비율과 킬러 문제 5번 문제가 출제되시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번 문제, 2번이 약간 출제가 됐는데 비판적으로 바라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기와 열알기 지문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비중 있는 지문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소홀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갈래별 특성 문제는 역시나 나왔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 이번에 시, 사설시조로 시가, 그리고 서사 형식, 그리고 교술 갈래, 그리고 극 양식까지 전부 4가지를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했고, 사설시조의 특징 물어보는 문제 나왔죠. 그리고 기생충에서 극 갈래 물어보는 문제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래적 좀 특이한 갈래를 하는 경우에는 갈래적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비를 했고 역시나 나왔었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 이게 학교 프린트에서 준 거거든요. 이렇게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를 다 예시 있는 실제로 기출문제들로 바탕으로 학교에서 배부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건 유튜브 화면인데 모든 고전 문제, 모든 선지를 아이들에게 다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해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에서 거의 오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학 쪽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품의 읽을 거리들을 전부 다 보기화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스티그마는 낙인을 뜻하는 그리스어로라고 해가지고 이것과 위에 있는 지문을 연관 짓는 것, 그리고 사설시조, 이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래별 특성과 관련된 사설시조, 이거 특징 보여주고 사설시조에 대한 이야기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예시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주기는 했는데 학교에 끝나버린,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도를 나가지는 않은 의문의 변동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험 보기 전에 의문의 변동 짧게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개념들 설명해 줬고 아이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14번 문제는 해결해 나간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번 문제였는데요. 이거 세종어제 훈민정음 관련된 문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관련된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와서 요거에 관련된 특징을 대신 한 문제 나왔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A가 어디랑 연결이 되고 B가 어디랑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인데 사실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거의 다 이것을 암기하다시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린 친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요건데요. 이거 문제는 이제 특이하게 학교에서 준 프린트보다는 보기박스를 확실하게 읽어야 하는 문제로 출제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문법 문제지만 사실은 독서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최근의 수능이나 언매 문제들 트렌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법 문제는 예시 및 보기 예시라고 나와가지고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거 있죠? 요 문제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나란 말씀의 전격조사고 말싸미에선 이어졌게 하고 이미 축소까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전문을 모두 다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깊이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덕 외고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실력이 조금 높다 보니까 중국어 관련해서도 굉장히 딥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이 영상을 명덕 외고 친구들, 이번에 시험 본 친구들이 본다면 이번에 배운 중세 국어를 이번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복습함으로써 내 뇌에 남겨두세요. 그래서 그거를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2학년 때 따로 문법 공부를 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서 다시 중세 문법을 보려고 한다면요, 이 기억들이 다 소멸된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배워놓은 거를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복습한다 그러면 쉬울 겁니다. 꼭 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갈래별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아까 교술갈래 관련된 거, 제가 아까 열하일기 관련된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 수필과 관련된 문제 특징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건 극갈래 관련된 거 물어봤고요. 사설시조 관련된 거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갈래별 특성에 대해서 문제가 내기 너무 좋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갈래가 총 4갈래인데 그 4갈래 모두 다 아이들이 학습했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전부 등장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기말 내신은 어떨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이번에 명도계고 2학기 기말고사라고 적혀져 2학기 예상이라고만 적혀 있네요. 문학 위주의 시험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명도계고는 그동안 계속 문학 위주로 시험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학 관련된 작품들을 낼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중간은 문학 비중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기말에서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법도 아마 이번에 등장은 할 것 같습니다. 문장 성분 관련한 것 들어갈 것 같아요. 뭐 피동, 사동, 그리고 높임, 뭐 인용 이런 것들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문제 어렵게 내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영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킬러 문제들이 여기서 많이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독서와 문학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이번 중간고사 때 문학과 독서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는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어가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학원의 김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